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7월 26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국토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제는 임대 3법 시행되면 나라가 망해서 집값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 목표인데 나라까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뜬 이 보도 자료, 보도 설명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 정책들 관련된 그 설명입니다. 변명이죠. 자, 6.17 대책, 7.10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데, 오늘 요것을 토대로 같이 살펴보면서 일요일 주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공덕 SK 리더스 뷰 사전 점검 행사 가서 갔다가 쉬려고, 피곤해서 쉬려고 그러는데 또 요게 자료가 떠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국가는 국민에 앞설 수 없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의 소리를 들어야죠.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국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보도 설명 자료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해당 자료는요, 이 국토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반박 설명 자료란에 있어요. 자,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6.17 대책,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라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 투자, 다주택 보유자 등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장인데요. 자, 나오죠. 지금 6.17하고 7.10 관련해가지고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이. 지금 실시간 계속적으로 검색어에, 네이버에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나라가 네 거냐, 요게 막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실시간 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자, 이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커지니까는 이거를 의식하고 이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글귀들을 읽어보면은 열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로 양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단기 투자, 갭 투자, 다주택 보유자들 이런 분들이 이 사회의 악, 적폐 세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못하게 막고 환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다주택자들이 왜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왜 단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척법하니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거주하는 1주택자나 임차인들은 국민이고 그동안 열심히 뼈가 빠져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어르신들,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집 하나 더 만들었던 이 다주택자들이 적폐입니까? 물론 이분들이 모두 착한 분들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그 1%가 국가에서 암적인 존재다, 암적인 존재처럼 취급하고 이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희생해도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방법 아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외곽 지역만 보더라도 아직도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풀지 않아도 신도시 개발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청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 언제 충분한 주택 공급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임대 3법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임대차 3법이 지금 나머지 임차인분들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결국 또 세금입니다. 자,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뭐 그 서울의 상급지에 임차로라도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또 자녀분들을 꼭 거기에 살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거 들춰내서 세금 거두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전세 금액을 이만큼 어서 냈어? 어서 만들어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가 또 도입이 되게 되면은 다 이게 세금의 또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낱낱이 다 데이터화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측면도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앞서 말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얻으려는 효과는 다른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을 보세요.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 자, 나머지 분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균형 잡힌 권리 관계일까요? 자, 임대인들의 의무상을 이렇게 늘려버리는데 임차인들이 거주할 공간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 누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놓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임대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물량도 그냥 빈집으로 냅두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꾸거나 본인이 들어가 살거나 이런 식으로 물량이 줄어들 이유만 커지는 거지 물량이 늘어날 원인은 절대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차 3법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임대를 왜 놔요? 전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이대로 이어지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수 있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크나큰 부작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됩니다. 자, 이게 이번에 증세 때문에 다주택자만 세금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짰지만 사실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재산세 고지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자, 이번 대책은 뭐 그럴 수 있겠죠. 710에 나와서. 근데 지금 정책 22번째 오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만이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모두의 증세입니다. 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116 대책에 발표된 0.2, 0.3% 수준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1216 대책으로 올라간 거고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다라는 거예요.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장난치는 것 같죠? 자,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0.4%는 죽여도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우리나라에 어마무지하게 내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걸로 복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부담자 비중은 1% 수준. 이분들이 뭐 몇 천씩 몇 억씩 내니까 그걸로 복지하고 여러분들 뭐 20만 원 40만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아주 그냥 악마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희생시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러면 이민 갑니다 이민. 지금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되게 많아요. 자, 셋째, 임대 등록 제도 개편으로 접법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죠. 오락가락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자, 분명히 지난 이 8.2 대책에는 그 임대 등록 유도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후에 다 손질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죠. 자,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 2020년 710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 자기들이 만들고 폐지되는 거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유튜버들도 요즘에 사과 영상 유행이잖아요. 근데 사과도 없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잘못은 내가 아니야. 지금 투자하신 투기꾼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지금 1%, 0.4% 얘기했죠. 걔네들을 희생시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프레임이 똑같아요. 자, 4년 단기 없어지죠. 그리고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없어지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 이 웃긴 거예요. 예. 자동 등록 말소 및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사업자 희망시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되 그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추징하면 난리가 나야죠. 이건 추징하면 자기들이 불법이야. 추징하지 않고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택 해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뭐 선심 쓰듯이. 이거 되게 이게 무슨 공적 자료인 게 저는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없는지. 자,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의 혜택 형평성 고려. 이제 임대차 3법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무슨 필요해요? 똑같은데. 없죠. 필요가 없지. 이제는 전세를 빨리 들어가셔서 그걸로 권리금 받으면 그게 재테크예요. 이제는 임대 재테크가 또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데 투자하셔서 지금 뭐 무주택자분들 전세자금 대출 풀로 나오죠. 그거 받으셔가지고 재테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면. 자,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임차인들이 보증가입을 하는 건데 임대인들이 예?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이 있으니까 임대 놓는 사람이 해라. 그러면은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너무 부담스럽거든. 지금 이게 국가에서 하려면 이 보증금 보증 가입 금액 자체를 줄여줄 테니까 아니면은 임대인들 세금을 내가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금은 다 거둘 거야. 근데 임대 보증금도 너네가 내. 요런 겁니다. 지금. 자, 물론 나중에 세금에서 뭐 깔 수는 있겠죠. 공제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에게 이런 걸 씌우면 또 임대 물량 공급 줄어드는 소리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 달리 보증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관련 기관들의 상품 마련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무조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놓겠습니까? 안 놓죠. 지금 노리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임대차 3법 들여가지고 주택을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뭐 23번째 정책인지 헷갈릴 정도로 디테일이 있어.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 가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거 뭐 대책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개정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놈의 유예 기간 지겹기도 합니다. 다 뭐만 하면 6개월, 1년간 유예 기간 주고 유예 기간이라는 소리 들어가면 그 뒤에는 무조건 폭등. 자, 이건 임대니까 임대가 폭등이랑 관계가 있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넷째,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에서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놨다가 집주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다시 자기 임대 놓은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거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될 헌법상의 책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임차인이나 현행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장되는 거주기간은 2년으로 짧다. 임대료 급등 걱정이 항시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대사업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 폐지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면 임대사업자 필요 없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2 플러스 2가 될지 뭐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될지 평생이 될지 모르겠죠.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돼서 상한제 5% 기존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것을 떠나서 더 이상 돈을 열심히 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이 강남의 임대 5% 상한만 내면 되는데 뭐하러 또 열심히 일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럼 뒤로 이제 권리금 얘기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임차인 재테크 나옵니다. 무조건. 이제 임대인들은 세가 되고 이제 물량이 없는 거지. 그럼 더더욱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희소성이잖아요. 그럼 임대에 놓여지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난 강남에 아주 우수한 입지에 전세로 살고 있고 그럼 권리금이지 뭐. 아, 지겹습니다. 자, 특히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너네가 좀 이해를 해줘라 이런 거죠. 지금 적용을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직접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종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해서 피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해라 이거죠.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 중에도 이와 같이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건 확실히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니까 나중에 봐야겠죠. 자, 그리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에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들 봤는데요. 자, 일단 정부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산업 붕괴거든요. 앞으로 먹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반도체 하나 빼고 지금 다 작살냈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산업 투자와 개발입니다. 지금 많은 경제에 대한 정책들, 규제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다 계류되어 있어요. 이 부동산에만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포화를 날리고 있으니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국민이 단합하고 그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 국가 경제가 발전돼야 되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산업이 가라앉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강의 기적,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게 지금 불과 한 뭐 3, 40년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먹고 사는 걱정했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죠. 마찬가지로 한강의 기적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주 안정 꼭 필요하죠. 근데 거주 안정이 꼭 임대인들을 괴롭혀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급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임대인들이 알아서 내립니다. 자본주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열심히 일해서 진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경쟁하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재화가 집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뭐 더 쳐서 뭐 마용성 같은 경우까지 뭐 비싸다고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외 지역들,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보면 아직도 저렴한 주택들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노동소득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집값이 싸질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 경제에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동소득을 올려가지고 저걸 사야겠다고 노력해야지 거기서 경제 발전의 동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1, 2년만 일해서 강남 주택 들어올 수 있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게 경쟁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으로 나뉩니다. 자, 회사로 볼게요. 회사도 우리 대표들이 있죠? 대표가 진짜 천을 일해가지고 천을 벌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직원들 교육시키고 사람 월급 줘서 뽑아가면서 그분들이 일하면 그걸로 소득을 얻고 직원이랑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거를 초과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로소득입니까? 우리 회사에 연봉 뭐 10억, 100억 되시는 분들 불로소득이에요? 자, 직원을 써서 인건비를 낭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벌 수 있고 초과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수요가 없고 갑자기 끊기면 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이 아니면은 불로소득인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서적 다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자본을 취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 테크닉입니다. 이걸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결국엔 남일 같지만 내일이 된다.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내일이 되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몰아세우고 자본을 많이 모으신 분들을 몰아세우고 축출하고 적폐시하면 결국에는 경쟁, 발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뒤처져서 전 세대가 고생을 해서 이 전 세대는 우리 이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말하는 거예요. 전 세대가 정말 뭐 한국 전쟁 겪으면서 그 폐허를 열심히 밭갈고 예?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 집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먹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요. 자본주의에서 뒤처지면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자본을 쪼여서 높은 세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 발전이 사라져서 후진국이 되면 세금도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남일이 결국 내일이 되는 겁니다. 남일이라고 조용히 있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동조해서 축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차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도 설명 자료가 국토부에 실려서 그걸 토대로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 617, 710에 대한 정부의 발표문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서 또 이 놀부는 임대인 얘기만 한다, 임대인 편만 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발표문 자체가 한쪽 편을 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반대편에서 얘기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공급이 많아지면 이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공급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좀 완화돼서 빨리 서울에 누구나 살고 싶은 집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오래된 주택들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 자유경제로 이 주택들이 사람들이 살만 나는 살고 싶은 주택들이 이런 제재 없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적정량 이상으로 가서 집값이 안정되고 누구나 한 5년, 10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 살 수 있게끔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에 따라서 신도시 만들고 뭐 이렇게 나중에 빈집이 많아지는 것보다 어차피 인구도 나중에 되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경제주의 어느 나라 가면은 이 무정부 상태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경제가 더 잘 돌아가더라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